안녕하십니까, 공약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개념학습 작품으로 이해하기 9강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시인데, 한용운이란 작가는 지금까지 모두 4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 이제 수능 역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가 1926년에 발간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물론 그 전에 이제 시집이 한 권 더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시집이 1926년에 나온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고요. 그 시집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다 일관된 작품 경향성을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이 시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작품의 경향성이 좀 일관되는데,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 설명한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여기는 이 작품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건 결국 이 당신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한용운이 좀 노렸던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너무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는 시를 쓰게 되면 이제 일제의 탄압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애둘러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일단 당신은 크게 3가지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이 당신은 연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작가인 한용운의 개인적인 어떤 이 사람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용운은 그냥 이제 스님이에요, 스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여기는 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 즉 신절대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는 이 당신은 조국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이 가졌다는 얘기는 이별의 의미도 되면서 절대자를 추구하는 어떤 구도적 자세,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별과 재회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를 추구하는, 이게 도를 추구하는 걸 구도라 그래. 구도적 자세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의 의미로 가자면 얘는 저항 정신, 저항 의지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의 전체 구조로 보면 여기는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생각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면, 이 뒤에 여기는, 이쪽 구간은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 즉 주장이 나오고 그 주장에 따른 근거를 여기 뒤에다가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 전체 구조로 보면.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에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당신을 못 잊겠다는 거야. 자, 마지막 끝나는 말을 지금 뭘로 했냐면 경어체로 서술했는데 이해가 됐죠? 자, 경어체로 서술하고 있어요. 경어체란 건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말. 자, 요렇게 서술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표현 방식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혼자 이게 독백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쓴 거니까. 또 하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건한 태도, 이 시의 경건한 태도가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결국 나를 위해서 당신을 잊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 갑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주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화자의 상황이에요. 화자는 갈고 심을 땅이 없어서 추수를 할 수가 없대. 즉 삶의 토대를 상실해서 경제적 궁핍의 상황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경제적 궁핍, 물질적인 거야 이건. 그런데 이건 결국에 일제강점의 현실로 보자면 국권이 상실된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나라를 잃었어. 그래서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했대. 그러면 여기서 이 주인이란 사람은 여기서 화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지, 그지? 화자를 무시하는 사람. 이해가 됐죠? 즉 시련과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일제현실로 보자면 결국 이건 일제가 되겠죠. 일제.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말했대. 나를 무시했어.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그럼 이 쏟아지는 눈물이란 것은, 자, 여기서 쏟아진 눈물이란 것은 뭐 비애감, 뭐 절망감, 그런 눈물이겠죠. 그런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신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측면에서 현실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극복의 계기가 됩니다. 나한테 힘이 돼주는 사람인 거야. 나한테 힘이 돼주는 사람. 자, 그 다음.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그럼 민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권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가 물질적인 거라면 추수가 없다는 건 얘는 약간 정신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민적이 없어. 즉 다시 말하면 인권이 상실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혹은 인권 자체가 인간의 권리, 다시 여기서 인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 국권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대. 그럼 여기는 이 장군은 앞에 있는 주인하고 똑같은 거지. 결국 화자를 무시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를 한거한 뒤에 남에 대한 격분이, 나의 분노가, 격분이 하면 분노가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려는 순간, 결국 격분이 슬픔으로 화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거야. 이렇게 되려는 순간 나는 당신을 보았대요. 그럼 여기는 이 당신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여기까지 시가 구조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서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원래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인권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마치 칼과 황금, 여기서 이제 칼과 황금이란 건 결국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권력을, 자, 밑줄 한번 쭉 꺼볼게. 그러한 권력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편, 가진 자의 편이라고 여겨지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나 도덕과 법률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칼과 황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만큼 여기는 이 화자는 절망적인 현실을 느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절망적인 현실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민하는 거야.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자, 영원의 사랑은 죽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이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를 부정할까 생각한 거야. 그 다음 술을 마실까? 술을 마시면 결국 현실을 포기하는 게 되겠지? 이렇게 현실을 포기할까 망설였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나의 정신적인 방황,
정신적인 방황이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방황과 갈등을 느낄 때 에이씨 죽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역사를 그냥 다 부정해버릴까? 아니면 현실을 포기할까 할 때에 나는 당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신은 위로와 위안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결국 본인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제 결론은 아까 전에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기는 이 주인이나 여기는 이 장군으로부터 여기는 이 화자인 나는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있어.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모욕과 능욕을 남겨서 얘는 매우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란 존재를 떠올리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시를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다. 다 됐죠? 뭐 견어체를 사용했네, 유사한 구조를 반복했네,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따로 더 정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